오늘 수업은 1번부터 15번까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6번부터 45번까지 뭐가 있는가를 풀고 난 뒤에 문학작품을 먼저 풀고 난 뒤에 3등 컷을 만들고 난 뒤 그 다음에 독서지문 3개를 풀겠습니다. 마치는 시간은 사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수업할 때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해라는 얘기입니다. 할 친구들은 문제 푸는 테크닉입니다. 자, 1번부터 2번까지 화법 문제예요. 어떻게 푸느냐 하시면은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학생의 발표 동그라미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정도 합니다. 그냥 동그라미 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생각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아, 학생이 뭐 하는 거구나, 발표하는 거구나. 화법은 딱 2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적인 말하기가 있고 공적인 말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학생이 발표하니까 한 명의 발표자가 다수 대중을 상대로 공적 말하기 하고 있는 건 맞잖아. 그걸 생각해라는 얘기입니다. 아, 학생의 발표구나. 맞지? 그다음 발표 목적이라든가 발표 주제라든가 맞습니까? 혹은 발표를 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 나오더나 안 나오더나? 나오죠. 자, 화법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뭔가가 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발표하는 방법의 문제죠. 처음에는 발표를 왜 하게 되었는지와 같은 발표 배경과 발표 목적, 그 다음 발표 제목 혹은 발표 주제, 그 다음 발표의 방법. 맞죠? 자, 이미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잡혀야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화법은요. 자, 그래서 자, 1문단, 2문단, 3문단, 3문단, 5문단, 6문단 아직까지 하지 마시고요. 바로 1번 문제 봅니다. 밑줄 꺼볼까요?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이다. 선지를 읽어봅니다. 눈으로만 싹 봐요. 그냥 자, 방금 다 읽었습니다. 했더니 내용에 대한 질문이가 아니면 발표 방법에 대한 얘기가, 발표 방법 즉 형식에 대한 일치 여부죠. 맞죠? 적절에 동그라미 하세요. 얘기했죠? 확실한 하나만 잡아라. 맞죠? 자, 2번 왔습니다. 발표를 들은 학생이 밑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됐습니다. 1번 문제 풀고 먼저 2번 문제는 자, 내용에 대한 일치 여부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1번 옵니다. 바로 선지 1번 제시된 시각 자료에 대한 신뢰성 높일 수 있도록까지 읽고 빗금 거라. 빗금 뒤에 거에서 읽도록 서적들을 열거한다. 2번 도움이 되도록 빗금. 3번 있도록 빗금. 4번 있도록 빗금. 그렇다면은 선지 3번은 마지막 단락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맞죠? 선지 4번은 첫 부분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있도록까지 하고 난 뒤에 자, 눈치껏 벌써 보입니다. 선지만 다 끌고 나니까 아하 1 봅니다. 1문단 표시합니다. 1문단 표시합니다. 밑줄 껐습니다. 정선의 관동 8경을 중심으로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발표하겠다 했습니까? 2문단 표시했습니다. 관동 8경언까지 주어 읽었어요. 맞죠? 첫 문장 서술 읽었습니다. 평가 받습니다. 됐습니까? 2문단 제일 끝 문장 서술 읽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3문단 왔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이 그림은 총석정입니다. 4문단 왔습니다. 정선의 산수화가 가진 또 다른 특징 네모했네요. 여기까지. 정선의 산수화가 가진 또 다른 특징, 이거 네모한 것은 아하, 이 글의 제목, 이 발표의 제목이 정선 산수화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는 얘기 맞아, 맞아. 그 다음 5문단 왔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이 글이 바로 낙산사입니다. 대답을 기다린 후 여기까지 왔어요. 또 됐나? 마지막 문단 왔습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정답, 2번이네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1번의 정답률은 91%였습니다. 2번 왔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애 동그라미 하고요. 자, 뭐만 잡으면 되노? 틀린 거 하나 잡으면 되죠. 자, A
환을 아까 아까 1문단이 아니고 2문단 끝에서 얼핏 본 것 같아. 환이란 단어를. 맞죠? 확인. 그 다음에 비옵니다. 그랬나? 자, 아까 네모치고 안 읽었던 거 있죠? 눈을 씩 깠습니다. 3문단 처음에 있네요, 그냥. 그죠? 하면서, 야, 이거 왜 이래?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은 A, B, C, D가 단락 순서별로 나왔는데, A는 분명히 2문단이었고, B는 3문단이죠? 야, 이번 시험이 좀 이상해. 자, 잘 들어라, 이제. 느낌이, 만만치 않나, 시험이. 시험이 쉬울 때는 항상 A, B, C, D가 이때까지 풀 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차례대로 있었어요. 근데 2문단 있고 3문단 있고 총서증이 어디 있더라? 3문단 나오죠? 총서증 보니까 수직중도 돌기둥 맞네? 4번 정답이네. 아까 수직중급이 뭐였더라? 총서증이었죠. 그죠? 자, 역시 그래도 합법이네요. 아직까지. 쉽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려야 돼. 그리고 실제 수능치고 난 뒤에 이런 합법 문제가 나왔는지조차 기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수험표에 답을 써놓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답을 했는지 아는데 국어는 실제 저녁에 너희들 그 평가원 시험 친 거를 방송할 때 자기 답이 뭐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험표에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확하게 푼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방식은 1문단부터 5문단, 6문단까지 글을 읽고 난 뒤에 푸는 게 제일 좋겠죠. 시간만 아깝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방금 2번 문제는 정답률이 96%였어요. 3번입니다. 토론 동그라미입니다. 자, 토론할 때는 제가 뭐 해야 됐습니까? 토론. 사회자 찾아서 무조건 동그라미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측에서 반대신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측에서 있는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측에서 반대 신문해주세요. 사회자는 뭐가 없는 지금 뭔가 중간 정리가 없었죠. 순서만 잡고 있는 거 맞니 안 맞니? 했더니 제일 처음 사회자가 말이 길었지. 맞지? 그러니까 토론의 배경이라든가 어떤 토론의 목적, 뭐 제목 같은 게 나왔겠죠. 맞죠? 자, 3번 옵니다. 1번, 2번 묶어주세요. 3번, 4번, 5번 묶어주세요. 왜 묶은 줄 알죠? 그죠? 찬성 1 읽고 1, 2번 확인하고. 맞죠? 반대 1 읽고 3, 4, 5번을 확인해라는 얘기죠. 4번 왔습니다. A하고 B죠. 자, 대충 잡았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 맞니? 자, 그 다음에 5번 1, 2번 묶어주시고 3, 4, 5번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되노? 제일 처음에 1문단 읽어야죠. 맞지? 사회자를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비문학으로 본다면 이게 단락의 표지가 되죠, 이제. 자, 1문단 봅니다. 우리 학교 동아리 축제에서 주어, 동아리 홍보관은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됐습니까? 필수 성구만 읽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 그러나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선정해 왔네. 그런데 뒤에 그런데 체크 표시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부터 이 토론을 하게 된 뭐다 이제 배경 나왔고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자, 네모치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 네모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 밑줄입니다. 그 다음 찬성측은 추첨을 찬성하는 뜻이고 맞죠? 반대측은 추첨을 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 맞잖아요. 그죠?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3번 왔습니다. 적절한 거 동그라미 쳤어요. 찬성은 뭐 해야 되노? 추첨을 좋아해야 되죠? 자, 선지 1번 왔습니다. 용어의 개념을 정의했는가 찬성일 LPC 봅니다. 찬성 1쪽 보세요. 그냥 제일 처음 거. 없는 듯 하죠. 2번 왔습니다. 기존 방식 유지될 때 X 치고 우하하하 웃습니다. 맞냐? 기존 방식 유지되는 것을 좋아하니까 기대요가 아니고 미친 거 맞잖아. 그죠? 자, 뭐야? 반대 1 봅니다. 반대 1 제 밑에 있죠? 또 반대 1 제일 긴 거. 한번 읽어봅니다. 추첨을 반대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줄일 수 있고 개선해 왔기 때문에 타당성이 매우 좋다. 또한 공평하게 구현한다. 뭔가 좋은 얘기 막 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3번 정답 바로 옵니다. 답 4번. 맞죠? 그 다음에 A 부분만 봅니다. A 부분과 B 부분을 확인해요. A 부분 확인하고 선지 1번, 2번 봅니다. 추천 방식이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했는데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1번 적합한 사례를 제시 X. 2번 문제점 진술한 내용 일부를 확인하고 그렇네요. 기존 방식이 고수할 때 미친 거 맞나 안 맞나 이것도. 그죠? 지금 누구 얘기하는 반대측이죠? 반대측은 기존 방식을 좋아하잖아. 아니네요. 3번 왔습니다. B쪽 얼핏 봅니다.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 타당하다 하셨는데 이런 점에서 보기 어렵지 않나요? 정답 4번입니다. 적절한 거 찾습니다. 맞습니까? 적절한 거 찾아요. 4번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 일부를 확인하고 맞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까지가 일부 확인이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설문조사 근거로 작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일부가 응답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맞죠? 이걸 근거로 이런 점에서는 뭐하지 않나요? 선지 4번 미치듯이 맞죠? 정말 100% 적절합니다. 정답의 얼굴을 갖고 있죠. 맞죠? 자, 선생님 다른 선지는 왜 안 맞았지? 이런 어리석은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것은 예수 여부로서 수학이라고 했죠. 나머지 선지는 데코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5번 왔습니다. 기억은 심사 방식은 기존 방식이죠. 니은은 이제 새로운 방식입니다. 찬성측은 그렇다면 니은을 좋아할 것이고 맞죠? 반대측은 기억을 선호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1번 찬성측이라 했죠. 1번, 2번. 자, 밑줄 꺼볼까? 니은이 적합한 방식, 밑줄. 2번, 니은이 적합한 방식, 밑줄. 3번, 기억을 옹호, 밑줄. 4번, 기억을 지지하고 있군, 밑줄. 5번, 니은이 기억보다 공평하다, 돌았네. 정답 몇 번? 5번. 안 풀리면 앞에 거 읽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선지 앞에 읽어요. 어쨌거나, 태도를 보고 찬성층을 봐한다, 반대층을 봐한다, 그거 챙기면서 읽었습니다. 요라다가 2017년 6월부터 이제 이 3번, 5번으로 화법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4에서 7번 이런 식으로 화법하고 작문하고 그래서 융합해서 그런 지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능에서는 평가원 시험에서는 화법 따로 작문 따로가 요 시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 8번입니다. 작문이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톡파쇼라는 이 작문 형태도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이게. 예전까지는 작문은 말 그대로 쓰기 영역 쪽에 접근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읽기 영역이죠. 다음 글을 읽어야 하니까. 자, 바로 옵니다. 6번 문제 옵니다.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 하면 틀린다 했습니다. 그죠? 물음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6번. A의 내용에 반영된 순서 밑줄 껐습니다. A 읽으면서 그냥 찾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B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의 활용 방안 밑줄 껐습니다. 광고의 활용 방안. 8번 문제. 자, 조건에 맞는 글쓰기죠.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조건에 맞는 글쓰기죠. 따라서 이겁니다. 6번 풀고, 그 다음 7번 풀고, 그 다음 8번 풀면 되겠네요. 그죠? 자, 6번 풀기 위해서 우리는 A만 봅니다. 자, 보기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난시만 아니면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우리는 노출된다. 시인가? 그렇죠. 4번 5번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광고는 뭐뭐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다양적 이 때문이다. 이유 제시네요. B네요. 정답 뭐 이거부터 벌써 4번이 그건데요. 이제 D하고 A가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하면 되네요. 했더니 맞더라. 정답 4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번 문제 왔습니다. B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B만 봅니다. 자, B의 내용 봅니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기사형 광고인가요? 화제가 기사형 광고, 잠깐만요. 기사형 광고. 방금 B 쪽에 두 번째 줄에 기사형 광고 있죠? 동그라미 치봅니다. 이 글이 뭐다? 화제란 얘기죠. 기사형 광고. 오호, 대충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광고는 광고인데 무슨 형태로 준 거다? 기사처럼 준 거 맞니 안 맞니? 그지? 신뢰감으로 속이는 거죠? 어차피 물건 팔아먹을게. 맞습니까? 자, 기사형 광고. 두 번째 문장. 형식이나 내용이 기사와 확연히 구분되었던 기존 광고와는 달리 기사의 광고는 밑줄,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 기사형 광고 정의했네요. 그죠? 기사형 광고는 제품명을 이제 대충 읽습니다. 스스로만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관심을 뜬다. 그러면서 뭐 삽입해서 자극하고 하지만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 쓴답니다. 또한 못하도록 되어 있다. 자, 7번 왔습니다. 이거는 뭐다? 좋은 장수의 비결이라는 기사형 광고란 얘기죠. 적절하지 않은 애 동그라미였습니다. 자, 저는 지금 보기 안 읽었습니다. 왼쪽 지문도 그냥 솔직히 그냥 기사형 광고다 정도만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사형 광고의 목적 머릿속에 있어 없어 지금? 있죠?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 맞잖아. 자, 1번 왔습니다. 답이 없으면 찾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일단 없는 거 찾니? 나중에 틀린 거 찾니? 틀린 거 찾으랍니다. 선지 1번. 연구와 논문을 인용한 것은까지 B급. 이거는 위에 보기 읽어봐야 아는 거죠. 난 안 읽었습니다. 아직까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법의 예로 그럴 수 있겠죠. 선지 2번. 제목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B급. 독자들에게 광고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 X. 맞습니까? 기사형 광고는 광고처럼 보여야 되나 기사처럼 보여야 되나? 기사처럼 보여야 돼요. 정답 2번이네. 더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요거 정답률이 89%였고 3점짜리였네요. 그죠? 3점짜리였습니다. 8번 왔습니다. 자, 기억을 바탕으로 해야 됐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글쓰기죠. 그 다음 기억이 뭐 있는가 봐야겠죠. 첫째, 이 기사형 광고 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라. 맞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의 문제점 첫 번째. 그 다음 뭐다? 이용자들의 비판적 인식이죠. 따라서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그죠? 자, 뭐하고 뭐가 나온다? 문제점,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과 독자의 비판적 인식을 유도하는, 맞지? 네, 그런 게 나와야 된다. 솔직히 이런 거 나는 5번부터 봅니다. 그냥 벌어 섭관이 그래 들었습니다. 5번부터 보든가. 그 다음에 너희들 이거 말고요. 보통 표현법 나오는 거 있죠. 뭐 비유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거. 그럴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가장 좋은 거 먼저 찾아요. 가장 훌륭하게 잘 쓰여진 거. 그러고 난 뒤에 조건 맞는 걸 확인합니다. 5번 보았더니 첫 번째, 광고를 오인하게 만들어 착각을 유도한다. 문제점 맞죠? 그러고 난 뒤에 따라서 안목을 기르랍니다. 정답 5번이에요. 그냥. 자, 9에서 10번. 학생이 쓴 글이 초보, 밑줄 쳤습니다. 학생이 쓴 글이 첫 원고랍니다. 첫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줄 꺼진 거 보니까 전형적인 고쳐쓰기 문제 맞아 안 맞아? 퇴고할 때는 그죠? 자, 아이들 이런 거 많이 틀립니다. 그죠? 9번 왔습니다. 학생이 연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 이랬죠. 그죠? 그걸 읽어야 되나, 읽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게 보였어요. 맞죠? 10번 문제. 그래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10번 문제하고 같이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9번, 10번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작가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는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께서는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면서 저는 예전에 이조차 10번은 이런 거 힘든 아이들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줬는가 하면은 이 10번 같은 유형은 지금 이제 수능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유형이에요. 자, 요거는 일단 이 10번 같은 거 많이 틀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 10번에 그냥 써놔라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어려움 할 때 애를 없애버리고 을로 고쳐놓고 그러고 나서 읽으라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헷갈린대. 자, 9번의 정답은요 5번이었지. 바싹 마른 갈색 잔디를 관찰하면 아니고 푸른 잔디였고요.
왜? 기대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정답 3번입니다.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문고 봅니다. 11번. 자, 기억과 니은이 뭔가요? 근데 기억은 무슨 의미다? 공간과 관련된 중심 의미고요. 니은은 추상화된 의미입니다. 그죠? 추상화되었다는 얘기는 추상화라는 말은 알죠? 부채와 반대말입니다. 그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했을 때 물이 낮다라는 중심이 많이 안 맞니? 낮은 곳이라는 이유는 곳이라는 공간 그리도 맞죠? 낮은 애 동그라미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죠? 낮다. 바로 정답이네요. 미심쩍은 친구들은 2번, 3번, 4번, 5번을 확인해 보는데요. 나는 수업 준비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풀 때는 그냥 1번 확실합니다. 넘어갑시다. 12번. 자, 의문변동이죠. 자, 교체, 탈락, 첨가, 추격 중에서 뭐와 관련된 의문변동이랍니까? 종성과 관련된 의문변동이죠. 종성과 관련된 의문변동은 벌써 너희들 안 읽어도 크게 뭐 있니? 두 개. 음절에 끝소리 하나 있고요. 또 뭐 있니? 자음군 단수나 있잖아요. 벌써. 종성과 관련된 거다. 그렇다면은 가가 뭐죠? 쓰라 음절의 끝소리죠. 나는 자음군 단순합니다. 맞습니까? 1번 꽃친 했을 때는 뭐만 있습니까? 지읒이 시읒 만나서 치로 바뀌는 축약밖에 없죠. 2번입니다. 목시 했을 때는 기역 시옷이 그대로 올라가고 맞죠? 그 시가 시로 바뀌는 된소리죠. 된소리가 있네요. 3번 비옷 같은 경우는 시옷이 뭐로 바뀌는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밖에 없죠. 따라서 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안코 같은 경우는 안코, 니은, 히읗, 히읗이 기역 만나서 크로 바뀌는 축약이 있죠. 축약입니다. 따라서 어디에도 해당 안 돼. 1번과 2번과 4번은 어디에도 해당 안 되고 3번은 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맞죠? 그 다음 읍고 같은 경우는 일단 리얼 피읍에서 일단 뭐가 날라가죠? 리얼이 탈락하잖아요. 그죠? 자음군 단순화라는 나 조건이 벌써 반영되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프고 돼 있잖아. 프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일단 비읍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맞죠? 거기서 음절에 뭐가 있고 끝소리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비읍 고가 비읍 꼬로 바뀌죠. 이제 된소리가 나오는 음운 변동이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정답은 몇 번? 5번이네요. 틀리지 맙니다. 이런 거는. 자, 13번 옵니다. 12번 정답률 73%였네. 13번 옵니다. 자, 목적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타동사와 자동사 아는 거 맞니 안 맞니? 타동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동사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네요. 그죠? 자, 그래 A, B를 보고 한다 했습니다. 자, 무조건 보는 순간 A, 현대어에 나는 뭐 했는가 하면은 큰 마음 을 할 때 을에 동그라미 쳤네요. 그 다음 B 쪽에 구름 을 동그라미 치고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중세국어에 큰 마자말 열어 할 때 열어 옆에 나는 뭐라 썼다? 타동사라 썼죠. 타. 그 다음 B 쪽도 구름을 흩어 할 때 흩어에 타라고 쳤겠죠. 따라서 A와 B의 위쪽은 타동사고 밑에는 자동사란 얘기지. 중세국어를 보고 파악한 것이 아니라 현대국어의 요소를 보고 목적을 보고 파악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현대국어 또 봅니다. 그렇다면 열어는 됐는데 자, 현대국어 A의 두 번째 줄 열 플러스 뭡니까? 리어죠. 리에 세모하세요.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죠. 리가 뭐예요? 열리어가 보통 사동일 때는 보통 처음에 힘이 온다. 이건 부산에서는. 그 다음 피동일 때는 위험절적이죠. 열리죠. 피동이죠. 이거. 그렇다면은 자연히 마음이 열리하니까 리는 피동 접사 맞습니까? 써주세요. 리에 세모하고 이거 피동입니다. 그 다음에 산심은 흩어진 마음이다. 이거 전부 어떻게 돼? 흩어진. 더하기. 어지 더하기 리얼이죠. 맞습니까? 어지가 뭡니까? 뭐로 만드는 거?
피동 만드는 거 맞잖아. 피동 만드는 의미였잖아. 헛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니은. 니은이 뭔데요? 관용사형 전성음이었죠. 됐나 강의? 자, 1번 중세국어. 자,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뭐야 이거? 자동사 있었는데 그지? 3번 2번 중세국어 열다 헛다는 자동 뭐야 이거? 타동사로 써있죠 방금. 중세국어는 봐봐. 자 A 쪽 봐봐라. A의 여러 이게 형태순서 어떻게 되는 중세국어 쪽에 여러가 되려면 형태순서 열 더하기 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거 보세요. 여러 하나 뭡니까? 열 더하기 어죠. 따라서 A는 자동사이든 타동사이든 중세국어는 형태수 분수의 동일하다는 얘기고, 현대국어는 자동사일 때의 꼬라지와 타동사일 때의 꼬라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즉 리라는 뭐가 붙었다? 전미사가 붙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쪽 보면요. 자, 중세국어 분석이 어떻게 되네? 헛 플러스 어죠. 이거 타동사잖아요. 그런데 자동사 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헛 더하기 은이겠지 그냥. 맞죠? 어가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세국어에 열다하고 헛다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고, 현대국어에서 열다하고 헛다는 뭐로만 쓰였다? 뭐로만 쓰였다? 타동사로만, 목적어 있는 타동사로만 쓰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 뭐다? 3번입니다. 정답률 29%인데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오답이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아들 아마 내 생각이 착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현대국어 문법 요소만 먼저 딱 챙겨가지고 하면 됩니다. 방금 쌤 강의 이해 못했나? 자, 다시 봅니다. A 쪽에 큰 마음 을에 동그라미 치면은 위쪽에 있는 큰 마장을 열어, 이거는 타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제. 그 다음 밑에 자연히 마장이 열어, 이건 자동사라는 얘기 맞냐 안 맞니? 그건 형태수 분석이 전부 다 열 더하기 어잖아. 따라서 중세국어의 열은 자동사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다? 타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고, 현대국어를 분석했더니 열 더하기 어고 하나는 열 더하기 리 플러스 어잖아. 현대국어 열다하고 열리다는 다르다는 얘기야. 열다는 거니까 뭐로만 쓰인다? 현대국어에는 타동사로만 쓰인다는 얘기야. 그 말 정답 3번입니다. 됐습니까? 14에서 15번 세트 지문입니다. 전미사에 대한 얘기죠. 2문 달았습니다. 첫째 동그라미 1번 물결 밑줄 동사나 형용사에부터 새로운 어간을 형성. 둘째 쪽에 동그라미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부터 분사를 바꾼다. 읽었어요 그냥. 셋째 물결만 치고 왔습니다. 동사나 형용사에부터 사동의 의미를 더한다. 동그라미 4 타동사에부터 비동의 의미를 더한다. 3문단 물결 밑줄 하나의 전미사가 모든 동사를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또한 물결 밑줄 어근과 전미사 사이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까지만 하고 난 뒤에 아직 예문은 안 읽었습니다. 1번 A에서 비워의 어간 은까지. 비워 어간이 뭐고 너희들? 비우다에서 왔죠. 따라서 비우죠. 비다 어간과 같아. 미친 거 맞죠? 1번 쨌습니다. 2번 B에서 높이 이거 분사하는데 높이 날다를 꾸미죠. 부사죠. 따라서 이 명사다니까 틀려요. 보기 거랑 관계없이 읽고 있죠 지금요. 위에 제시문과 관계없습니다. 3번 C 놀이공간. 놀이는 명사의 뭐로? 놀이 속의 놀은 스스로로 가능하지 못한다, 기능하지 못한다. 맞는 말인데 모르겠으면 제시문 확인하기로. 제시문에 2문단에 두 번째 보면은요. 전미사는 동사, 형용사, 어근에부터 품사를 바꾸는데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스스로로 기능하지 못한다. 모르겠으면 찾으면 돼요. 정답 몇 번이었다?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5번 기억은
뭐에 붙어서? 어간에 붙어서. 어간에 붙은 전미사가 사동기능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어디에 붙어서? 타동사에 붙어서 피동기능하는 거죠. 사동, 피동 찾으면 되겠네요. 1번 형이 동생을 울렸다가 올렸다가 올렸죠. 이거는 사동이네요. 그거는 지구본을 돌렸다가 돌렸죠. 이거 사동 틀렸네요. 2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이거 피동이죠.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이거는 사동이죠. 이거 거꾸로 되었네. 3번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피동이죠.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피동이죠. 기억되는 틀렸죠. 4번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이거 사동이죠.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정답이네요. 4번. 자, 이렇게 해서 배웠고 16에서 20번 지문 보니까 뭐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21에서 26번 지문 보니까 비평지문 하나 있고 고전소설 있고 현대소설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21, 22, 23, 24, 25, 26 6문제. 자, 어떤 게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7에서 30 방금 요거는 수능 특강을 공부한 친구들, 역대 학생들은 박시전이라는 작품은 수특 연계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니다. 27에서 32 김수영의 구름의 타수경. 이강백의 느낌 극락 같은 이거 나오는 거 보고 제가 혀를 돌렸죠. 그때부터 3년 전부터 정도에서 얘기 안 합니다. 이걸 제 수업하면서 이런 시공이 왜 나오겠노 이랬거든요. 바로 넣어버렸어요. 그것도 수특집은 어디서부터 똑같이 나온 중략 부분 있죠. 그 이후부터는 수특집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낯설어서 힘들을지 모르겠는데 수특 공부한 친구들은 아주 쉽게 푸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문학 정도 보이죠. 그 다음에 33에서 36 생물지문이죠. 지문 길이가 조금 예사롭지 않다 하는 순간 37에서 42 보는 순간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죠? 뭐지 이 지문 이게? 자, 43에서 45 딱 보니 공순하게 연행가 이것도 수특인데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고했던 대로 저는 문학부터 일단 풀겠습니다. 자, 문학부터 풀려면은 자 21에서 26이죠.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가학은 비평이죠. 자, 문제 봅니다. 가학을 단독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렇다면 가학은 꼼꼼 읽어라. 꼼꼼 읽지 않아도 된다. 꼼꼼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죠. 제 테크닉 잘 들으세요. 문학만큼은 정말 쉬워야 됩니다. 가학을 1문단, 2문단 했습니까? 비문학 지문이잖아. 1문단, 2문단 했습니까? 전쟁을 다룬 소설 동그라미 했습니다. 실제 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 밑줄 긋고, 두 번째 줄 허구를 매개로 실제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했습니까? 박시전은 우리가 압니다. 맞습니까? 수특 배운 애들 압니다. 그 다음에 박시전은 그러니까 무슨 전쟁, 병자호란이라는 거 알고 있고 치욕 갚으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애들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과 전장 모르는데 한국전쟁까지만 그냥 눈으로 씩씩 봤습니다. 이문단 왔습니다. 이런 밑줄 거라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하면서 읽지 마세요. 그리고 이문단 제일 끝에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해놓고, 자, 어쨌거나 전쟁 소설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있는데 시간 별로 안 걸렸습니다. 나학을 정독해야죠. 맞습니까? 박시전 아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보죠. 자, 모른다 하더라도 박시전이 어떤 소설인가는 압니다. 맞습니까? 기본입니다. 압니다. 그렇다면 뭘 잡아라? 뭘 잡아라? 주어 잡아라. 맞죠? 문덕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 동그라미.
나와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무지한 영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용골대 동그라미. 용골대가 사람 이름인데 축구 골대가 아니고 용골대. 대로하여 꾸짖어 말. 이번에 그죠? 어제 오늘 아침이거든요. 골대 맞아요. 자, 대로하여 꾸짖어 말. 자, 대로가 뭡니까?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죠. 꾸짖어 말하기를 이는 어떠한 계집이길래 장부의 마음을 이렇게 돋구느냐? 화나게 하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너의 손에 죽었지만 너의 나라에 바친 언약을 받았으니 밑줄 거라. 너의 나라에 바친 언약을 받았으니 실제 역사적 사건 맞아 안 맞아 이거? 맞죠? 이미 압니다. 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하이고 그 다음에 마누라다. 잠만 말고 바삐 내 칼을 받아라 맞습니까? 자, 보통 고전소설 읽을 때는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알아야 됩니다. 방금 용골대는 뭐에 근거하여 지주장을 펼치노? 국가 간의 협약이 되었다. 이는 국가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이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맞냐 안 맞냐? 즉 공적인 명분을 걸고 있다. OX. 오죠? 자, 이런 것들이 이번 문제는 없지만 그죠? 고전소설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승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 개화 동그라미 하는 순간 개화가 누구다 방금 한여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씨전 내용을 조문하다는 친구들은 개화는 박씨의 몸쪽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화 들은 채 아니하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이 동생이 내 칼에 개화도 대단한 애죠. 너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손바닥 아니란 얘기죠. 어찌 가소롭지 아니리요. 용골대 동그라미 더욱 분기등등하여 군중에 호령하여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 하니 화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개화에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뛰어나다는 능력 나오는 거 맞죠? 전형적인 무슨 소설이다 그냥? 전쟁 소설이죠. 용골대 아무리 뭐란데 어찌하냐. 자, 유명한 목소리입니다. 그죠? 또다시 논평의 목소리가 나왔죠. 용골대 아무리 분한데 어찌하리요. 마음에 탄복하고 야 그러니까 용골대 또한 개화의 능력에 탄복했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이때 조선 원수 누구를 불렀다? 김자정. 실제 무리가 허구의 무리입니다. 이 또한 실제 무리였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진청파였죠. 김자정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네가 어찌 어기겠노 했더니 자정 동그라미 황공하여 말하기를 군부대로 거행하오리다. 용골대 호령하여 용골대 동그라미 네가 군사를 보라. 박부인과 개화를 사로잡아 들이라 하니 자정 동그라미 황급하여 방포 일성에 뭐 대포한방 쏘고 군사를 보라. 네모 희화다. 공간적 배경이죠. 누가 있는 곳이겠니? 박부인과 개화가 있는 곳이겠죠. 갔더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백여길 함정이 되는지라. 자, 이 비화당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진이죠. 이상한 진 같은 게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여기서부터 너희들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 무슨 성? 매직쇼가 시작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전기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용골대 동그라미 이를 보고 졸련이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맞죠? 야 진이 완전히 김은 둔갑진 많잖아. 그래서 못 깨겠다 생각하고 깨를 생각했는데 군사를 알고 피하당 사방 심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화공이네요. 화공. 처음에는 개화를 뭐로 공격했노? 화살로 공격했고 이번엔 불로 공격했네. 야 너희 무리가 아무리 천변만화지술 천가지로 변하고 그지? 그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다 하는데 어찌 하겠노?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물결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함에 병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30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무슨 법? 과장법이죠.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자, 화살은 누가 막았노? 아까 개화가 막았죠. 근데 불화공은 개화가 감당할 수 없는 모양이야. 이제 누구 등장?
박씨 동글동글 두 번. 발을 드르륵 긋고 물결밑줄 부처를 지어 불을 붙이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 부차고로 끝납니다. 자, 이 대단한 매직쇼들입니다.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국가 화치를 받아서 큰 공을 내가 세웠는데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내 장군과 졸교들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노 하며 회군하여 발행할 때 일방적 승리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통함이 좀 해소된다는 얘기겠죠. 밑줄 왕대비와 세자대군이며 장안 미색을 데리고 간다. 가급적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 맞니 안 맞니? 근데 누구는 못 데리고 갔노? 세자는 데리고 갔는데 왕대비는 못 데리고 갔잖아. 그 다음 여자들은 다 데리고 갔잖아. 그지? 그래서 여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 어쩌 원파로 온 거 맞니 안 맞니? 우리나라 정신대 역사가 초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했던 말이 아직도 하는 유명한 말 뭡니까? 그들은 청나라에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닌데 맞잖아.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환자, 고향 환자 해서 고향 환자 해서 환향이죠. 환향. 그게 오늘날 뭐라고 쓴다? 환양년, 환양년. 이런 환양년 안 좋은 말입니다. 몸 파는 가시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성의 아픔의 역사도 참 오래됩니다. 다 끌려갔는데 장안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 동그라미 종년인 개화로 하여금 외쳐 말하기를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 은혜 중국을 침범하였거니와 청나라 왕이 무식하다는 얘기네.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한다. 만일 그런 뜻을 두었더니 너희들은 오늘 본국을 돌아가지 못한다 하니 동그라미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서 우리 이미 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이면 자 인물이 누구죠 여기서? 왕대비, 세자대군, 장안미색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인물들이 우리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그런 말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 됐습니까? 했더니 하며 혹 욕을 하며 듣지 아니하지. 그렇다면 또 야단쳐야 거 많이 안 많이. 그래서 박씨 동그라미 개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다면은 밑줄 내 제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또다시 매직쇼인 거 많이 안 많이. 하더니 이었고 공중으로 두들기 무지개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여며 엄풍이 일어나고 백성이 날리고 얼음 여러 군마에 발꿈이 땅에 붙다 한겹두기 못하는가. 그제서야 동그라미 오랑캐 장수들이 황급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 함몰할 것 같다는 얘기죠. 모두 죽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장수들이 축을 벗고 창을 버려 피하던 앞에 나가 꿇어서 말하기를 오늘 이미 화침받았으니 물결 왕대비는 아님에서 갈 것이니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죠. 왕대비는 아님에서 갈 것이니 좀 살려주이소. 박씨 동그라미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 모두 죽이겠지만 천시를 생각하고 용서한다. 여기서 천시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솔직히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보내나니 조심하게 들어가라. 우리 세자대군 부디 태평히 모셔가라. 세자대군은 왜 안 박았나 하지 말고 이 역사적 사실이죠. 자, 백배 살해하더라 까지만 읽고 문제 풉니다. 21번 나는 실제 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하고 이뤄졌다. 1번 5 맞죠? 2번 나는 박씨 등의 여성 인물과 용골대 등의 가해실 대립구들 전쟁 맞네요. 3번 4번 모르겠고요. 4번 5번 나는 용골대 같은 단어를 통해 실제든 전쟁이 환기한다 해서 나의 동그라미 했습니다. 1번, 2번, 5번의 나는 맞는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전쟁 체험이 소설에 발전된 양상인데 임장군전이네요. 상께서 길이 막혀 안 읽었습니다. 1번. 나에서 용골대를 꾸짖는 개화와 박씨가 등장하는 그 새는 병잔호란이 있었으면 좋았을 인물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됐다. 1번 무조건 O 맞죠? 2번 임장군전에서 항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서술자가 슬픔을 토로 안 읽었지만 복이 있다는 얘기죠. 회전한 나라의 백성이 그럴 수 있겠네.
쌤 방금 1번 오라 했고 2번은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했습니다. 저는 틀린 거 하나 찾는 거예요 지금. 3번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데는 해전의 고통. 박씨의 용수를 통해 조선 백성들이 추모 밑줄 추모의식 X치고 정답 4번. 23번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안 삼신기에 불길이 충천하고 미세불이라는 장면은 비극 맞겠네. 그럴 수 있겠네. 2번 관군의 무능함. 3번 4번 5번에 들렸습니까?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스에 돌린다. 들렸죠? 정답 5번입니다. 25번 옵니다. 24번 풀 수 없잖아요. 25번 옵니다. 적절한 거 찾습니다. 용골 때는 처음에 화살이 실패하자 화공이죠. 1번 틀렸죠. 2번 오랑캐군이 화친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기에가 아니고 아는지 모르는지 정보는 안 나왔지만은 몰랐기에 공격한 것이 아니고 인마들이 들어왔죠. 인마들 피하다으로 그죠? 자 3, 4, 5번은 모르겠고요. 1, 2번은 X입니다. 정답은 3, 4, 5이 됐겠죠? 자 이제 더 이상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죠? 다 그럽니다. 시장과 전장. 시장과 전장은 모르는 작품입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은 시장과 전장은 아까 힘들면은 앞에 가학을 시장과 전장 조금만 보면 될 건데, 근데 그다지 읽을 이유가 없어요. 봅시다. 한국 전쟁이 배경이었다 정도만 이해했죠, 방금? 다 피난 해고쳤습니다.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이죠. 피난 안 갔다고 야단 맞지 않을까요? 윤씨 동그라미. 걱정스럽게 묻는다. 김씨댁 아주머니 동그라미. 얼굴도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이래 쾌활한 목소리로 쌀 대급을 주는데, 쌀 대급, 이것도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재네요. 쌀 대급을 주는데 야단 치려고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쩌겠어요. 이까지만 읽었습니다. 이까지만 읽었는데 앞으로 이어질 사건이 뭔가 이상할 것 같습니다. 방금 윤씨가 걱정했죠. 맞죠? 그런데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쩌겠어요 이랬거든. 뭔가 좀 찝찝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그래도 댁은 괜찮을 건데 우리 애 아범이 그려놔서 물결했습니다. 전에도 배급을 못 타먹었는데, 자, 배급 누가 하는 거였죠? 약간의 배경지시. 깨대군이 했나 연합군이 했나? 연합군 측이 했죠. 우리 국군 측이 했습니다. 배급을. 봐봐. 그래도 댁은 점점점 우린 애 아범이 그래놔서 전에도 배급을 못 타먹었는데 라는 걸로 미루고, 윤씨댁 남편은 왜 했겠노? 한국전쟁 때 빨갱이 짓는 모양이야. 맞습니까? 벌써 잡혔다. 빨갱이 구역자란 얘기야. 그래 배급에서 제외됐다는 얘기 맞아. 그래 윤씨는 지금 배는 고픈데 걱정하고 있는 거죠. 혹시 또 가서 또 뭔가 배급도 못 받고 하는 것은 아닌가 했더니, 그에 대해서 김씨댁 아주머니는 에이 그래도 가난한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어찌하려고요. 맞죠? 이 바닥에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지간히 시달려놔서 이젠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뚝기를 건너서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노랑인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느 구석에 끼어 있었더니 용케 죽지도 않고 수명의 사람들이 떼져간다. 동그라미 김씨댁 아주머니.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다.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동그라미 윤씨와 김씨댁 아주머니.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내모 한강 모래밭.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11명의 사람이 몰려있었다. 밑줄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 사이에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처 날아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가을가마니 때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비유된 말이죠.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가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참 굶주린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 맞잖아, 그지?
쌀과 수수가 강변에 터진다. 사람들은 굶주린 이리 때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리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가는 사나이들, 쌀줄에 쌀 옮기는 안악들 필사적이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김시댁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끝을 여민 뒤 머리 이고 일어섰다. 그 순간 밑줄 총성과 함께 윤씨가 푹 쓰러졌다.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에 얼굴을 쳐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머리맡에 스며든다.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는 짓거나 중년 김씨군이 동그라미 애기 엄마! 갑자기 애기 엄마도 누구야?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 동그라미. 지영이가 누구다? 애기 엄마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 지영 동그라미.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달려간다. 뚝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변 내부처. 아까 어디였죠? 한강물이 맞췄죠? 그래서 아마 김씨 부인이 다시 돌아와서 지영에게 이 사건을 얘기했던 모양이고, 그래서 뭔가 불쌍한 사람들이 학살당한 장면이었죠? 그지? 자, 지영은 미끄러져 갔는데 지영은 윤씨를 데려다 본다. 쌀자루를 꼭 껴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알아일으킨다. 갑자기 봐봐라. 시제가 지금 막 혼동되고 있죠. 좀 긴박한 순간, 아까 중략에도 총선과 함께 윤씨가 푹 쓰러진다는 현재 문장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도 현재 문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맞아? 그 다음 또 밑줄 거요.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 흘렀는지 그런 뚝길까지 나왔다. 뚝길에서 저 멀리 과천바다가 기름에 들거린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랬네요. 실제 사람들의 일상적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총을 맞아 죽는, 뭔가 참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자, 다 했습니다. 21번 선지 3번 실제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그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하고 그렇겠네. 윤씨와 지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해자가 미쳤죠. 정답 4번. 24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식량을 얻으려다가 인물이 죽게 되는 것은까지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은 혼동력. 가해감이 때는 전쟁을 인해 기본적인 조동성을 상실한 3번 정답. 냉혹한 틀렸죠? 25번 옵니다. 3번. 다에서 지영은 윤씨 때문에 김씨 부인이 말려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갔다. 맞죠? 애기는 야고 이랬는데 참 걱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네요. 정답 3번. 26번.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 해상 X. 성격 변화 X. 관념 X. 과거로 돌아가 X. 정답 5번. 자, 가학을 김수영의 그룹에 봤어요. 가학을 보면서 저는 A 됐습니다. 출제됐네. 자, 가학을 봅시다. 김수영 동그라미 합니다. 머릿속에 뭐 있냐, 김수영? 외워야 된다. 소시민의 자유. 김수영과 동시대물 누구였노? 신동엽은 뭐라고 외워했노? 민족의 통일. 외워라. 진짜 대단하네. 소시민의 자유. 됐습니까? 소시민 밑줄 거. 소시민이 누군데? 소시민이 어떤 사람이랬노, 내가? 뭐 하지 않는 사람. 현실에 뭐는 가득하지만, 불만은 가득하지만,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소시민들이야. 그래, 이 소시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는 게 김수영하고 누구입니까? 합시다. 부끄러워. 연동주. 그래서 김수영하고 연동주하고 많이 엮어서 나와. 김수영의 대표적인 소시민 얘기가 사령. 나의 영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어쨌거나 우리 김수영 씨를 안다 이거야. 한 폭포, 뭐 자유, 영, 그 다음에 뭐 눈, 뭐 몇 개 작품들 통해서 우리는 김수영의 시세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 자, 그러면 다수병은 몰라요. 나도 몰라요.
자, 시는 무슨 단위 끊으라? 문장 단위 끊으라. 주어 서술을 끊으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시에서 뭐 잡아라? 정서 참아라.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미줄 거 봐라. 이 시는 무슨 태도다 벌써? 나를 뭐한대? 나를 들여다본대. 뭐니 이거? 성찰. 들여다본대 가까이 들여다보나 아니면 멀쩡히 두고 좀 봐야 되나? 두고 보죠. 관조적이죠. 두고 본다는 얘기는 이연의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현재 보겠다는 얘기죠. 자, 1문장 성찰이라는 것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 시와는 반역된 생활. 이거 역삼각형이 뭡니다. 했다 그냥. 우리 아는 무선적 삶, 시민적 삶이겠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는 게 있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왜 그 당시 대단했는가 하면은 시어 침을 뱉어라라는 평론집을 냈거든요. 시어 침을 뱉어라. 김수영 시 중에서 눈은 살아있다 기억납니까?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래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젊은 시인이 뭐 해라? 침을 뱉어라는 게 있죠. 가래를 뱉어라. 그게 바로 김수영 시예요. 시인이라면 당연히 뭐다? 가래를 뱉다.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를 마음껏 뱉어내야 되는 게 바로 시인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김수영이야. 자, 그 정도 지식은 있죠? 자, 그렇다면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침을 뱉는다, 침을 뱉지 못한다. 침을 뱉지 못하니까 방금 얘기했던 소시민적 삶이라는 얘기야. 이 정도는 파악하면서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먼 산적에 서 있는 마음으로 바로 먼 산적, 이거는 관조적 자체다. 정리가 되고. 그렇다 먼 산정은 뭐 자기를 객관적 성찰하기 위한 그런 장소겠죠. 그 다음 가로칩니다.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인은 잡스러운 물건들까지 가로놨습니다. 시인을 뭐로 만드는 것들이고, 여기. 시인을 잡스럽게 시인을 소시민처럼 만들게 한 일상적 소재들이죠.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좀 서글프네.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권력자가 니는 이것만 봐라. 됐습니까? 그것만을 난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나의 꿈 세번쳐. 그럼 좋은 거가 안 좋은 거가? 좋은 거죠? 그렇다 어느 친구도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지. 깨워주고 나의 그릇된 역삼각형. 꾸짖어 주어도 좋다. 자,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소시민적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러면서도 이 꿈에서 꿈꾸었던 것을 다시 꾸고 싶죠. 그 다음 갑니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낡아 빠진 생활, 역삼각형이겠네. 하는 것은 아니니라. 먼지 낀 잡초 위에 잠자는 구름이여. 갑자기 나왔다. 이 시정은 뭐 나왔니? 구름의 파수명에 구름이 나왔지. 내보쳐라. 잠자는 구름. 이게 뭘까? 먼지 낀 잡초 위에 잠자는 구름이지. 맞지? 이 구름이 뭐 해야 되는지. 잠에서 깨야 되는 거 맞냐 안 맞니? 구름이 뭔가 부르네. 구름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좀 마이너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가요. 고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러든 금이같이 존재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자기 지금 하죠. 방 두 칸, 마루 한 칸, 말수가 애처럼 철을 거드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빨강을 칠만하네.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정서 나왔지? 부끄럽었지?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 역삼각형. 자신의 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 자신의 나체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읽어라. 나체를 살펴볼 수 없으면 비참하다 했지? 맞잖아. 그렇다면 나체는 자기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겠지. 나체는 세모죠.
비참 빨간 거죠. 지는 지금 마다 비참하다니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을 앉아서 그림을 그리하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져나간 날아간 제벼같이 날아간 제벼가 자국도 꿈도 견딜할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세워집니다. 자, 시를 반역했는데 뭐 어쨌거나 자, 일단 대충 읽어가 칩시다. 자, 27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화자는 자신의 가족 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서 1번만 명무조건. 2번 화자는 나의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 이죠 그냥. 2번 정답이네. 3번, 4번, 5번 확인 한번 해보고 시를 좀 더 이해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8번 문제. 생활에 몰두하는 자와 시를 새롭게 지향하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시선을 고정하는 태도나 이미지 나타나는데 기억에서 벗어난 여러 병을 하자는 날아간 재미를 떨어다가 반영 정신을 추구한다는데 했잖아. 그러니까 보기를 읽고 만약에 읽었으면 더 좋았지. 적절하지 않으십니다. 1번 내가 싫어하는 반역된 생활하고 있다 해서 하자는 성찰. 나는 이미 정해진 것을 결심하고는 이거는 무슨 상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상태지. 근데 뭐가 틀렸노? 해소만 틀렸네. A, B가 뭐야? A만. A는 뭡니까? 강둑한가 말왕한가 말숙한고 깨철은 철을 거느리고 자기 일상이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가장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책임감이고 외양만이라도 숙소로 올 수 있을까? 자, A. 29번. 1번 맞네. 적절한 거 좋습니다. 2번에 말이 좀 틀렸죠. 4번에 연속성 이런 말 아니고요. 반어도 없고요. 1번 아니면 2번인 거 같는데 정답은 왠 것 같아 그냥. 1번은 그것은 나중에 2번 한번 확인해 보고요. 30번 모르겠네요. 그죠? 이제 느낌 극락 같은 거 합시다. 함이죠. 처녀 때 난 함이 여자네.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듬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고 네 느낌과 이야기를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자 죽을 근덕해 생각해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승인.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주세요 어머니. 모자지간에 얘기하죠. 처음부터?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 관계는 어땠죠? 이랬네요. 자, 조승인 동그라미 씨라. 현재 조승인의 역할이 뭐지? 극전개상. 무슨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어? 과거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죠. 극전개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함의정. 뭐야? 두 분 아버지 관계 뭐야? 내고쳐. 아버지가 몇 명? 2명? 함의정이 뭐야? 자, 계속 갑시다. 함의정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밑줄. 우리 아버지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다. 같은 동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로 부르셨지. 동현아! 동현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쩔어들리는지 철밖에 들릴 것 같더라. 빨강도 물결 조명 밝게 변한다. 한가운데 펼쳐있던 천박이 접혀지면서 군대 천장에 올라간다. 한묘진의 집. 한묘진 동그라미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한묘진이 누구죠? 아버지 이름이겠죠? 그렇다면 하는 거보다 조명 밝게 변한다 이러면서 벌써 뭐 되었노? 시간이 과거의 사람이 등장한 거 맞지 안 맞니? 무대에 지금. 그러고 난 뒤에 또 봅니다. 함이정과 조승희는 밑줄 거라.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벌써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시간 변화되었다는 얘기 맞냐 안 맞니? 그렇다면은 지금 함이정과 조승희는 바로 앞장면에서 서연이라는 그 제자 동년서연 서연이 지금은 제사였던 모양이고 그 다음 가는 함묘진 동현아 서연 어디 있느냐? 함이정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여기 집안에도 없다. 내가 찾아올까요? 넌 가만히 있어라. 동현아, 소연아, 상복을 벗고 밝은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순이 무대 안에 거치라. 이 무대 안에 리얼로 따진다면 누구 있으면 안 되노? 빨리. 왜? 얘는 뒤에 놈 아니야. 그지? 뒤에 태어날 뜻은 맞아 안 맞아? 자, 빨간 거 내고쳐라. 어디 내고? 조승인. 잠깐만. 할아버지 목소리 왜 저렇게 커요? 함이죠? 기본이 들을 줄 내가 그렇지. 요 두 줄을 네모 박스에 넣으세요. 자, 잘 들어. 이 연극을 보는 관객들은 연극에 집중하고 있다. OX. 방금 이 네모는 연극의 집중을 도와주는 요소다. 방해하는 요소다. 방해하는 요소다. 리얼하지 않잖아. 분명히 현재 조승인이가 엄마 하늘 목소리 저렇게 커요. 진짜 크지? 이라고 있는 거 맞냐 안 맞냐? 하고 나는데 아버지는 이제 야 동현아 서연아 이라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 하늘 저렇게 크나? 이랬으면 무슨 말인가? 이런 걸 뭐라 하죠? 아하, 이 연극, 이 희곡을 그렇다면은 옛날 극이다 아니면 현대 극이다? 현대극, 무슨 극 이런 것들 전부 다 리얼리즘에 반대했던 극 맞니 안 맞니? 관객의 몰입을 차단하는 극이지.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메타극이랍니다. 메타극입니다. 메타극. 극 속에 극이 있다는 얘기죠. 동전과 서연 등장한다. 보셨습니까? 차급장이 너희들 없더구나.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밖에는 왜?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밑줄 거야. 말다툼? 네, 서연아. 네가 다툰 이유를 말해봐라. 송구석. 너희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건 너희들이 말다툼이라 도대체 자, 동년 동그라미. 서연 쪽에 동년 동그라미하고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 그 다음 서연 동그라미.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서로 대립되죠. 자, 예술관이 형식과 내용의 대립인데요. 어느 게 형식, 어느 게 내용이죠? 누구죠, 형식은? 동연이 형식이고, 서연이 뭐다? 내용을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예술관이 대립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이 당시 고3 학생들은 아는 거야. 조명으로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내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자, 했더니 이제 27번 아까 풀었고 28번 또 풀었고 29번 이제 B쪽 보면은요. 서연 앞으로 뭐 하면서 혼란스러워 내미는 거 틀렸죠. 30번 갑니다. 아까 했습니다. 정답보다 2번이 되죠. 31번 옵니다. 아까 이거 안 풀었네. 31번에 1번, 2번 풀 수 있었잖아. 그지? 몰랐네요. 자, 4번 보세요.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서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된다. 이거 틀렸죠? 아마 완성되는 쪽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32번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빅마트 문제도 하지. 큰일 났네. 자, 마지막 43에서 45번 중 연행가 보겠습니다. 가사작품이죠. 연행가 밑줄 긋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연행가. 이것도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인데요. 이 지문은 아니고요. 연행가가 뭡니까? 청나라 여행 사신 일행으로 가서 청나라를 갔다 온 무슨 가사다? 기행가사로서 무슨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실학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이거 장편 기행가사입니다. 상당히 사실적 묘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글입니다. 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좌우에 탁자 놓아 빗금 만권 석책 쌓아놓고 이렇게 구 단위로 끌어야 됩니다. 자명장과 자명악은 자명정이 뭡니까? 자동시계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신식 문물입니다. 지금 자명정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고 좌우에 당전 깔고 단방숙과 백전여며 이편저편 화류교의 서로 마주 걸터 않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까지가 한 문장이죠. 자, 처음 서로가 뭔가를 만나는 모습이고
장소는 지금 청나라네요. 그죠? 두 번째 문장. 화차종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럽 노르스럽 향치가 만고한데 밑줄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청나라는 만주어죠. 그죠? 우리 조선어입니다. 그죠?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갑자기 좀 재밌어집니다. 이제 귀머거리 벙어리인 듯 물끄러미 서로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서 무슨 글로 서로 한자로 쓴다는 얘기네. 필답이나 하자는 얘기죠. 말로 대화가 안 되니까 글로 대화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에 연은 별의 연자입니다. 먹을 가라 양호 수필 붓을 듬뿍 찍어 시전 종이를 떼어들고 밑줄 글을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걸기절로 오락가락 서로 간담상응하여 서로 호응이 되었다는 얘기죠. 정곡이 올바른 뜻들이 서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누구 만난 장면? 청나라 일행들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죠. 거기에 이제 묘사도 나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중량 이후 황상이 상을 주사 청나라 황태겠죠. 예부상소 거행한다. 삼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작까지 노비들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놓고 성대하게 대접받은 거 맞냐 안 맞냐. 세 번 절하고 구도구에 살해하고 돌아오니까지 비겁. 이제 그 대접 잘 받은 거 맞냐 안 맞냐 했더니 상마연 잔치한다 네모.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라 했죠. 잔치합니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놓은 모양이 메밀떡 밀다 시계 겉밥 머루 피자 등물. 이거 우리나라 음식 아니겠죠? 푸닥거리 상버리듯 좌우에 떠버렸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가 받아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우리나라 식성하고 안 맞다는 얘기겠죠? 전혀 없네. 그래서 술 석잔을 마시는 듯 하고 잔치를 끝내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서 북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9번 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청나라 황제 쪽이겠죠. 관소로 돌아와서 동글동글 회환 날짜 택일하니 이제 어디로 돌아가? 조선 돌아가야 되는 거 맞니? 택일하니 사람마다 집을 꾸리느라 각 방은 분분하기 짝이 없고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흥정했겠지. 외상했을 거 아니가. 흥정했던 외상 세마려 두드리는 지적인다. 그래서 저나 이제 저희들 떠납니다 하면서 장계를 띄우고 그 장계를 들고 가는 선대 군관을 빠이빠이 하고 추 7월 11일 밑줄 음력 7월 11일에 청나라를 떠난다는 얘기죠. 11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35일 유하다가 어디서? 청나라 아마 수도였겠죠. 한 달 35일 동안 청나라 수도에서 놀다가 시원하고 상쾌하다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냥. 그런데 천지 저 끝에 있는 우리 조선 서울 참 창망하다 갈 길이요. 언제 가겠노 그죠? 바람과 먼지가 집 소식이 끊어지니 4,5,4 타국객이 4개월, 5개월 타국객. 그러니까 얘는 조선을 떠난 지 얼마 되었다? 4, 5개월 된 모양이라 타국객이 돌아갈 마음에 화살 같구나. 됐지? 해서 숭문문 내달아서 통주를 향해 가니까 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무슨 법? 돌아갈 마음이 화살 같으니까 이거 생략법이죠? 곁들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 올적에 심은 국수 국수란다? 곡식 벌써 얼마 지난 거 4, 5개월 지난 거 맞냐 안 맞냐 했더니 추수가 가을거지가 한창이라는 얘기죠. 봄에 왔고 가을에 간다는 얘기죠.
가을을 뜻하는 바람은 서풍이죠. 서풍이 쌀쌀하게 부니 가을빛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43번 문제. 적절한 것입니다. 1번 경이로운 풍가. 한군과 관련 사물은 입신양명 미친 거 아니야? 객지에서의 낯선 풍의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항할 때의 심정 정답 44번 문제. 기억, 청각, 맞냐? 맞네요. 슬픔, 미쳤네. 3번, 2번, 리언, 지시, 이편, 저편. 친밀, 아직 말도 못했는데. 3번, 음성상징어. 분분하고 음성인가? 이상한데? 여유롭다? 미쳤죠? 지금, 그죠? 지금 간다고 바쁜데요? 4번, 리얼, 새로운 계책을 말이야. 뭐야, 이거? 정답 5번. 45번. 간담을 상하여 상대방의 경계심 드러난다. 이제 서로 통하나, 이제. 서로 통했죠? 따라서 경계심 털렸고요. 뜰에 내려 북향하는 것은 청나라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가 아니었죠. 정답 1번. 시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보장문 끝냈고요. 자, 이제 내일 문학지 한번 봅시다. 자, 언제 맞출까 모르겠다. 자, 일단 학생들이 당시 제일 괴로웠던 비문학이 뭐냐면은 16에서 20번째 신문이었습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도 아마 지문 자체를 모를지 모르는데, 비문학 지문은 항상 내가 얘기한 게 있죠. 과제 챙기는 게 맞아, 안 맞아?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를 먼저 챙겨야 됩니다. 했을 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까지 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논리 실정주의 폭포란 말이 나오고요. 과인이란 말이 나오고 총체주의란 말이 나오죠. 맞지? 근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문단은 좀 꼼꼼히 읽으라고 얘기했잖아. 머릿속에 안 들어올 때는 잘 들어야 되는데, 수능이 이제 내가 오늘 수업할 목적은 문학 때문에 비문학 때문이었거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지금 이 패러다임 변화가 이제 이 2017학년도 수능 때부터가 비문학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이제 이러다가 이제 계속 비문학 지문이 좀 아이들의 지금 목을 잡는 거 맞아, 안 맞아? 잡는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요. 1문단 볼래? 1문단 두 번째 문장 뭐로 시작했노? 거중이라죠. 요새는 이런 말을 없애버려요. 수능 출제 위원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이런 말이 이러한 하면 너희들 앞에 읽어 안 읽어? 안 읽지. 이라고 보잖아. 그래 연계라든가 지시어 같은 거 좀 일부러 빼요. 아들 뭐 하려고? 골텀이 진짜입니다. 아들 골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지시어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도 대충의 뜻은 이해를 했거든. 무슨 말이겠나? 지금 이제 그런 테크닉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된 입시입니다. 지금 비문학 쪽. 자, 그렇다면은 여전히 구성 방식은 그대로, 주어 서술하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 보세요. 서술어가 뭡니까? 구분한다죠. 즉 기억은 구분한다죠. 뭐를요? 지식을 뭐뭐와 뭐뭐로 구분한다 이거죠. 맞지? 그러니까 첫 문장 지식은 무슨 지식과 무슨 지식이 있다? 경험과 관련 있는 지식이 있고 경험과 관련 없는 지식이 있다 이거죠. 두 번째 문장 봅니다.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한다 있죠. 자,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된 이거 밑줄 두 개 하세요.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 자, 과학적 지식은 방금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하고 난 뒤에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가설이니까 아직까지 뭐는 되지 않았다. 지식은 되지 않은 건 맞아, 안 맞아? 가설이잖아. 그러지 않을까라는 가설. 자, 지식 후보가 돼. 그들은 가설로부터,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뭐를? 예측은 가설로부터 뭐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도출,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런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서 이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한다? 판단한다는 얘기죠. 뭐를 통해서? 관찰, 실험 등의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 1문단입니다. 지금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자, 요게 이제 뭐다? 과학적 방법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 하나의 지식이 된다는 얘기 맞냐 안 맞냐? 자, 그다음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지금 제일 처음 가설에서 왔지. 즉 쉽게 얘기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데? 가설에서 오는데 무슨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무슨 지식?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진 거 맞아 안 맞아? 이게 누구 입장이다? 논리 무슨주의와 실증주의와 호퍼의 얘기였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차이점 얘기하죠. 논리 실증주의는 예측이 맞을 경우가 지식이라 했고 호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된다 했어. 뭔가 좀 다른 말이야. 그지? 다른 말이야. 그래서 논리 실증자는 맞을 때 틀리지 않을 때 이렇게 차이점은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고 그게 이제 1문단이죠. 그런데 2문단 보세요. 하지만 체크 표시합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도록. 하지만 자, 그럼 이거는 1이 중요하다 2가 중요하다. 이제 인마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맞죠?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밑줄 하나 끄라 밑줄 2개 끄라는 거 있었지.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뭐다? 과학적 지식은 가설을 통해서 이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계속 뭐다? 누적된다 이렇게 쌓여간다고. 이게 누구 입장이다? 인마들 입장이고 단지 어떤 게 지식이 되느냐 맞느냐 틀리지 않느냐 맞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를 뿐이라 있고 하지만 누구는 과일은 자 과일이잖아. 이제 이걸 과일 뭐만 가지고서는 가설만 가지고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자 봐라. 온리 뭐만 가지고 가설만 가지고서는 여기 안 된다는 얘기야. 과일 하면서 1문단부터 5문단까지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단어가 또 나오야 되고 총체주의란 말 나왔지. 그렇다면 그거 무슨 주의 방금? 총체주의가 뭐니? 총체 뭐를 보는 거니? 하나만 보는 거니? 전체를 뭐 다 보는 거니? 뭔가 전체 다 보는 거 맞아 안 맞아? 즉 뭐만 보지 않고 가설만 보는 게 아니고 다 본다는 얘기지. 다 본다는 얘기. 이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총체는 뭔가를 다 보는 거 맞냐 안 맞냐? 다 뭔가 균등하게 보고 다 뭔가를 조화롭게 보는 거 맞아 안 맞아? 총체 이런 애들은 뭔가를 구별하고 따지기는 거 좋아하겠나 싫어하겠나? 싫어해. 분석 이런 거 싫어한대. 무슨 알겠나? 자, 정확하게 총체라는 뜻이 뭔가를 공고로 생각해라. 자, 분명히 가설이 만으로 예측 과학적 방법으로 지식이 뭐 된다 해도 누적된다 이거 맞아 안 맞아? 인마들. 자, 그런데 과인은 4문단 끝 4문단 끝 밑줄 끌어.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확 1문단의 세 번째 줄 봐. 지금 다르나 안 다르나? 다르죠? 그러니까 과인은 뭔가 총체적이 가지고 우리는 뭔지 모른다. 총체적은 뭔가 써버리 많이 안 많이 다 보는 거지. 그런데 개별적인 지식들이 뭔가 누적되는 건 아니다라고 본단다. 그러니까 이제였어. 자, 근데 이 문단 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예시니까 봐라.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서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인데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왜?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하는데 뭐가 필요하노? 즉 예측을 하려면은 이 가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설에다가 뭐까지? 조건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다노? 그 다음에 기존이 뭐다? 지식까지 필요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러고 난 뒤에 뭐 한대?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되었어. 만약에 했더만 틀렸던 거야. 이거 잘 들어. 이거 중요한 말이야. 했더니 F가 나왔어. 그렇다면 논리 실증주의자는 뭐가 잘못돼서 F고? 아니. 그렇지. 이건 당연히 뭐다? 가설 잘못된 거지. 그러나 과잉 같은 경우는 잘못되었어. 그렇다면 가설이 잘못되었다라고 감히 단정할 수 있나 없나? 없지. 그렇다면 가설은 그대로 둘 수도 있어 없어?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지. 이 말 알겠나 무슨 말인가? 요런 얘기야 지금 총체주의라는 게. 정확하게 1, 2문단을 정확하게 잡고 그걸 읽으면 아주 뭔가 편해져. 말대로 꼬아놓고 있거든 이것들이 지금. 자 계속 가볼게. 2문단.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과잉은 개별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들을 포함하는 무슨 지식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전체 뭐다? 지식. 이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자 이것이 이제 또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내가 뭐다? 경험이지. 문제 있습니다. 둘 다 인정하는 건 뭐다? 경험이야. 차이점 뭐다? 이거는 only 뭐만? 차이점 딱 가설만 과학적 방법으로 지식이 누적. 가설만 누적. 전체 누적되는 것만은 아니다. 되겠나? 간단한 입시다. 그러나 뭐는 맞다?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맞다. 잡았니? 3문단. 자 이제 무슨 문제 나오는 거야 갑자기. 분석 명제와 무슨 명제 나오니? 종합 명제가 나오죠. 이거는 이 지문만 있는 게 아니고 수특 지문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2020년도 수능에서도 나올지도 몰라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는 칸트 이후로 계속 유명한 말입니다. 자 지금 분석 명제는 지금 뭐라고 하노?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된다 이거. 종합 명제는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된다 이지. 원용이는 잘생겼다. 무슨 명제? 거짓 명제 하지 마라. 된다. 무슨 명제? 종합 명제. 봐야 알지. 봐야지 알지. 안다는 얘기는 맞다 아니고 이 자식아. 참 거짓 판단을 미치게. 꼭 이런 말 되잖아. 자 맞나 안 맞나? 종합 명제 맞지? 그런데 경험 안 해도 돼, 안 돼? 이해했나? 그 다음에 그냥 P이면 Q이다 이라잖아.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미 이 P 속에 생각만 조금 해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흔히 3단 논법 같은 거 있지.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그거 경험해야 하는 거가 아니지. 이미 전제된 말 속에 있잖아. 참인 게. 됐지? 이런 걸 무슨 명제란다? 분석 명제라거든. 이 지문에는 없는 말이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면은 좋아. 자, 칸트 이후로 나왔단 말이야. 분석 명제 좀 하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이거제? 이거 얘 나오는 게 뭐니 지금? 총각은 이혼의 성인 남성이다 하면서 이 두 개가 뭐래 지금? 동의어라지. 맞지? 총각은 총각이다. 이건 동어 반복이고 맞습니까? 이건 아는데 피는 피다는 얘기 아니가. 근데 이거는 요놈과 요놈이 동의어란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됐나? 산문단은 정말 지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자, 분석경제 예를 들면서 이것도 동의어로 환원하고 했을 때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이 말은 결국 총각이란 얘기야. 맞냐 안 맞니? 따라서 이거는 동어 반복 명제와 동일하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과외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너 이 또한 뭐가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한 거 아닌가지? 이런 얘기는 없다. 내가 산문단 읽고 생각한 거다. 자, 분석명제, 종합명제 나누기 싫은 거야 그냥. 얘는 뭐 좋아하겠노 그냥. 뭐 좋아하겠노 여기서. 이런 거 좋아하겠지. 무슨 말겠나? 총체적인 거 그냥. 오로지 뭐 해야 되는 거다. 아, 진짜 이혼의 성인 남성이 총각인가? 과연 총각이 미혼의 성인 남성이라고 너 100% 필연적으로 반드시 분명히 그렇다고 믿는가? 한다 이거지. 쓸데없는 말도 넣고 있잖아. 오른쪽 집은 5-6문제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하고 필연성 맞나? 혹시 모를 문제 쓸 수 있나? 예외 쓸 수 있나 없나? 100% 다 뭐 해보지 않은 이상?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이 말 알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석경제, 종합경제로 나누지 말자는 얘기야. 얘는 지금. 이 말 알겠나? 이렇게 나눴다 하더라도 총각은 총각이다는 별 할 말 없어. 됐니? 자, 근데 이 분석경제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뭐가 필요한 게 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분명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야. 여기까지 이제 지금 대충 따라오나. 그래서 얘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자 마지막 문단 봐. 마지막 문단.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 이거는 의심할 수 있나? 안 되지. 이거는 죽었지. 과잉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녹아가 버리네. 자, 지랄이나 말 없앤다. 자, 하려고 해도 이 무슨 명제다 이거는? 분석 명제야. 그게 마지막 문단에 있는 과인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야.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은 또 딱 보니까 안 돼. 그렇지만 과인의 총체주의를 했을 때는 누구만의 잘못이 아니다. 가수는 인정해도 되나 안 되나? 이해했나? 마지막 문단 앞에 거 잘 친 거. 특정 가설에 대해서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만약에 야 이 새끼 이거 잘못했잖아, 이 가설 잘못했잖아 라고 보이더라도 이 가설이 사람 살아가는데 실용적 필요하다면 이거는 그냥 인정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봐. 결정적인 보이던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가설을 받은 자 그와 같은 반박을 어떻게 피해? 에이 접근이 잘못되었으면 됐나?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글을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쌤 잘 봐라. 항상 글 읽을 때 뭐부터 가라? 숲부터 가라 했잖아. 숲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 글이 쉬워진다는 얘기야.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이지 말고. 자, 그래서 이마가 제시하는 게 분석명제와 종합명제가 아니고, 뭐하고 뭐니?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얘는 주장했지. 맞잖아. 그리고 이것도 얘 뭐라네. 오묘하게 확 나누거나 또 뭔가 또 걸치거나. 사문단 읽었더니 사문단 5번째 중 6번째 중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맞잖아 지금. 다 걸치놓고 있다 이거. 그래서 뭐를 만약에 판단해가 잘못됐을 때는 뭐 고치는 게 별로 타격 안 받노? 이거 고치는 게 타격 안 받겠지. 주변인데. 그래도 타격이 무조건 이게 100% 여기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잖아 또. 이 말 알겠어? 그게 바로 사문단 나오는 말이야. 대부분의 밑에서 5번째 줄, 6번째.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했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지식의 변화가 이렇게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면은 만약 지식이 누적된다라면은 이걸 뭐니? 지식은 뭐 한다는 입장이고 진보가 아니가. 진보한다는 입장이지. 근데 과인은 지식이 뭐 될 수도 있다 이거 방금. 수정될 수도 있다 이거. 특히 무슨 지식이? 중심부 지식도 뭐 할 수도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이거. 됐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것은 주변부 지식이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것은 중심부 지식이라 했잖아. 그다음 중심부 지식이 바로 무슨 지식이고 수학적 지식이나 우리가 항상 진리라고 믿는 것들 맞아 안 맞아? 거리 대충 오나? 그러니까 봐봐 16번 정답 2번이제. 자, 잠깐. 1번은 누가 인정하냐?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됩니다. 누구니? 인마들이제. 그 다음에 경험과 무관하게 참여되는 지식은 있다. 누구니 이것도? 경험과 무관하게 된다는 얘기지. 맞지? 이거 논리 실증주의자들이죠. 그 다음에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거. 누구니 이거? 이거 되나? 5번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종류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선지 1번, 3번, 4번, 5번은 누구가 인정한다? 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예스라고 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2번은 둘 다 경험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17번 윗글에 대한 강의에 밑줄 끝나? 봐봐요. 포프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 포프가 제시한 과학 방법에 따르면까지 비끔거려. 예측이 틀리지 경우보다 맞을 경우 그 예측은 이거 누구니? 이런 건 다 끝에 있었잖아. 누군지 확인해봐라. 논리 실증주의자. X. 2번 논리 실증주의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까지 비끔거. 미칠 거라.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보니 모두 미혼의 남성 밝혀져 있기 때문이가 아니잖아. 왜? 그렇다면 봐봐라.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고? 동의어였기 때문에 순환으로 간다는 얘기야. 동의어이기 때문에 동어 반복 명제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동어 반복 명제는 무조건 뭐고? 무조건 참이건 맞냐 안 맞냐? 원종이는 원종이다. 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다. 동어 반복은 무조건 참이야. 그런데 이 동어 반복이 아니고 동의어 관계지. 그래 이 막 하는 얘기는 동의어는 진짜 동의어라고 믿나 이거지. 됐습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2번 틀린 거 알겠지? 3번 과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까지 비끔 걸었고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과 다르다 주장하는 어차피 같다 하겠네 이만 같다 하겠지. 이제 알겠지? 어떻게 풀어내는가? 4번 과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봐봐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